치매에 걸린 아내가 매일 나에게 사랑 고백을 합니다. 치매에 걸린 아내가 매일 나에게 사랑 고백을 합니다. 저, 당신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아내가 매일 같은 시간에 나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내가 나를 남편으로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죠. 결혼 35년 차 평범했던 우리 부부에게 찾아온 시련과 그 속에서 발견한 진짜 사랑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같은 하루. 아침 7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나는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아내 순이의 얼굴을 바라보며 오늘도 똑같은 하루가 시작되겠구나 생각했죠. 순이는 여전히 예뻤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미소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혼란스러운 마음을 이제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보, 일어날 시간이야. 순이는 항상 같은 표정으로 눈을 뜹니다. 그리고는 나를 한참 바라보죠.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보듯이 말이에요. 눈동자에 당황스러움이 스쳐가고 이어서 미안함, 그리고 두려움이 차례로 지나갑니다. 안녕하세요. 여기가 어디인가요? 죄송한데 저 왜 여기 있는 거죠? 매일 아침 듣는 이 말에 이제는 익숙해져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익숙해진다는 것이 아프지 않다는 뜻은 아니었어요. 매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집이야, 우리 집. 나는 당신 남편 재수고. 우리 결혼한 지 35년 됐어. 순이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확신하지 못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거부감은 없다는 거였죠. 오히려 나를 보면 안도하는 표정을 짓곤 했어요. 아, 그렇구나. 미안해요. 왜 기억이 안 날까요? 근데 당신 얼굴이 참 친근해 보여요.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순이는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봅니다. 하지만 채널을 계속 돌려요. 리모컨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하면서 뭔가를 찾는 것 같지만 무엇을 찾는지는 본인도 모르는 듯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 재미있네요. 처음 보는 건가요? 30분 전에 봤던 프로그램인데도 순이에게는 항상 새롭습니다. 나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어요. 응, 처음 보는 거야. 같이 보자. 아침밥을 차려놓고 순이를 부르면 그녀는 항상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어머, 이걸 언제 준비하셨어요? 정말 고마워요. 그런데 저도 같이 먹어도 되나요? 자기 집인데도 자기 남편이 해준 밥인데도 항상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순이. 그 모습이 안쓰러우면서도 고마웠어요. 식사 시간에는 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순이는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주변을 둘러보고 가끔 깜짝 놀란 듯한 표정을 짓곤 했어요. 이 집 참 따뜻하네요. 누가 꾸민 거예요? 당신이 꾸민 거야. 우리가 함께. 아, 제가요? 기억이 안 나네요. 매일 같은 대화의 반복이었지만 나는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낸 적이 없었어요. 순이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아내가 나를 잊기 시작했다. 처음 이상한 징후를 느낀 건 2년 전 봄이었습니다. 여보, 결혼 기념일이 언제였지? 순이가 갑자기 물어봤을 때 나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 35년을 함께 살았는데 기념일을 잊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5월 15일이잖아. 왜 갑자기? 아, 맞다. 깜빡했네. 그때는 단순히 깜빡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여겼죠.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후 순이가 마트에서 길을 잃었다고 전화가 왔어요. 여보, 미안한데. 집이 어디였지? 마트에서 나왔는데 길이 헷갈려. 우리 집에서 마트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어요. 35년 동안 수천 번도 더 다닌 길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뭔가 심상치 않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냥 거기서 기다려. 내가 데리러 갈게. 마트 앞에서 만난 순이는 평소와 달리 불안해 보였습니다. 손을 꼭 잡고 있어야만 안심하는 것 같았어요. 미안해, 재수야. 왜 이럴까? 자꾸 깜빡깜빡해. 괜찮아. 나이 들면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커져갔어요. 그 후로 이상한 일들이 점점 더 자주 일어났습니다.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깜빡하거나 세탁기에 세제를 너무 많이 넣거나 같은 물건을 계속 사오거나. 어느 날 밤에는 순이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옷장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뭐 찾아?
딸옷. 민지 교복이 어디 갔지? 내일 학교 가는데. 민지는 우리 딸이지만 이미 결혼해서 독립한 지 7년이 되었어요. 민지는 이제 다 컸어. 결혼해서 집을 나갔지. 무슨 소리야? 민지가 언제 결혼했다고? 아직 고등학생인데.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순이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낯선 얼굴을 대하듯이 대하는 아내. 증상이 점점 심해져 갔습니다. 처음에는 최근 일들을 깜빡하는 정도였는데 이제는 나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실례지만 당신 누구세요? 퇴근하고 집에 들어갔을 때 순이가 한 말이었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에게 하듯이 정중하고 조심스러운 말투였어요. 나야 순이야. 재수. 당신 남편. 남편이라고요? 죄송한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혹시 증명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증명이라니. 35년 동안 함께 살면서 무슨 증명이 필요하단 말인가요? 하지만 나는 결혼 사진을 가져다 보여줬어요. 이게 우리 결혼 사진이야. 봐, 여기가 당신이고 이게 나야. 순이는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정말 그런가 보네요. 근데 왜 기억이 안 날까요? 미안해요. 그날 밤 순이는 내 옆에서 자면서도 계속 뒤척였어요. 잠들기 전에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당신이 좋은 사람인 건 알겠어요. 근데 무서워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니까. 다음 날 아침에는 더 심했습니다. 나를 보고 깜짝 놀라면서 뒤로 물러서더라고요. 누구세요? 왜 우리 집에 있어요? 순이야, 나야. 어제 이야기했잖아. 나는 당신 남편이라고. 남편? 제가 결혼했다고요? 전 아직 결혼 안 했는데. 그때의 순이는 마치 20대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결혼 전의 순이 말이에요. 그 순진한 눈빛과 수줍은 미소가 그대로였어요. 당신 참 잘생기셨네요. 근데 정말 제 남편이에요? 어린아이처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순이. 사랑스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슬펐어요. 당신 누구세요? 라는 말에 멈춘 시간. 그 순간이 왔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순간. 당신, 누구세요? 주말 오후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순이가 부엌에서 나오면서 한 말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단순히 기억이 안 나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진짜로 모르는 사람을 보듯이 경계하는 눈빛이었거든요. 시간이 정말로 멈춘 것 같았어요.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심장 뛰는 소리만 들렸죠. 나는 재수야. 당신 남편. 남편이라고요? 죄송하지만 처음 보는데요. 제가 언제 결혼했다고요? 순이의 목소리에는 진짜 당황함이 있었어요. 연기가 아니라 정말로 나를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순이야, 진정해. 우리 35년 동안 살았잖아. 민지도 낳고 이 집도 함께 꾸미고. 무슨 소리예요? 저 이름이 순이 맞기는 한데. 민지가 누군데요? 그리고 35년이라니. 전 아직 20살인데요. 20살이라고요? 순이는 그때로 완전히 돌아가 있었어요. 거울 좀 보세요. 당신 나이 58살이에요. 순이가 거울을 보더니 비명을 질렀어요. 아, 이게 누구예요? 이 아줌마가 누구라고요? 자기 얼굴을 보고도 모르는 순이. 그 순간 나는 정말로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이게 꿈이겠죠? 꿈이에요, 그렇죠? 순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나도 울고 싶었지만 울 수가 없었어요. 순이를 달래야 했거든요. 괜찮아, 괜찮아. 천천히 기억날 거야. 하지만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나도 알고 있었어요. 그날 밤 순이는 내 옆에서 자려고 하지 않았어요. 소파에서 자겠다고 했죠. 모르는 남자 옆에서는 못 자겠어요. 이해해 주세요. 모르는 남자라니. 35년을 함께한 남편이 이제는 모르는 남자가 되어버렸어요. 나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소파에서 작은 코 고는 소리를 내며 자고 있는 순이를 바라보면서 눈물만 흘렸어요. 병원 진단 그리고 치매 2글자. 다음 날 바로 병원에 갔습니다. 순이는 병원 가는 것도 거부했어요. 왜 병원에 가야 해요? 전 아픈 데 없는데. 그냥 건강검진이야.
나이도 있으니까 한번 받아보자. 신경과 전문의 선생님은 여러 가지 검사를 했어요. MRI도 찍고 인지능력 검사도 하고 혈액 검사도 했죠. 이름이 뭐예요? 김순이요. 나이는요? 20살이요. 의사 선생님이 나를 쳐다보더라고요. 지금이 몇 년도인지 아세요? 1985년이요. 실제로는 2023년이었는데 순이는 38년 전으로 돌아가 있었어요. 대통령이 누구죠? 전두환이요.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이 걸렸어요. 그 일주일이 정말 길게 느껴졌죠. 순이는 여전히 나를 모르는 상태였고 나는 매일 자기소개를 해야 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재수라고 합니다. 순이 씨의 친구예요. 남편이라고 하면 더 당황해해서 친구라고 했어요. 드디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알츠하이머 치매입니다. 이미 중기 단계로 진행된 상태예요. 치매라는 두 글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텔레비전에서만 보던 그 병이 우리에게 찾아왔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완치는 어려운가요? 안타깝지만 현재 의학으로는 완치가 어려워요. 진행을 늦추는 약은 있지만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라서 의사 선생님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설명해 줬어요. 기억은 점점 더 사라질 거고 일상생활도 혼자서는 어려워질 거라고 했죠. 가족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특히 환자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병원에서 나오는 길에 순이가 물었어요. 저 왜 병원에 갔어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건강하다고 하더라.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진실을 말하면 더 혼란스러워 할 테니까요. 혼란과 상실감 속 남편의 눈물. 그날 밤 순이가 잠든 후에 나는 혼자 울었습니다. 35년 동안 함께했던 모든 추억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처음 만난 날, 첫 데이트, 프러포즈, 결혼식, 신혼여행, 민지가 태어나던 날, 이 집을 마련했던 날, 민지 결혼식. 모든 순간들이 이제는 나 혼자만의 기억이 되어버렸어요. 가장 힘든 건 순이가 나를 완전히 잊어버렸다는 거였어요. 그냥 기억을 못하는 게 아니라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생각한다는 거였죠. 내가 뭘 잘못했을까? 혼자서 계속 자책했어요. 더 잘해줬어야 했는데, 더 사랑한다고 말해줬어야 했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어야 했는데. 딸 민지에게도 전화했어요. 아빠, 엄마가 정말 치매예요? 응. 의사가 그렇다고 하더라. 엄마가 아빠를 못 알아본다고요? 그래. 민지도 울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죠. 제가 매일 가서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민지야. 너도 아기 있고 바쁘잖아. 아빠가 알아서 할게. 하지만 사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치매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거든요. 그날부터 인터넷을 뒤져가며 치매에 대해 공부했어요.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어떤 약이 있는지. 가장 중요한 건 환자를 부정하지 말고 그 사람의 현실을 인정해 주라는 거였어요. 자꾸 기억하라고 다그치면 더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했죠. 그러나 매일 반복되는 한마디. 치매 진단을 받은 지 한 달쯤 되었을 때였어요. 순이의 상태는 여전했습니다. 매일 나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대했죠.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당신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순이가 갑자기 한 말이었어요.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뜬금없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처음 만난 사람인데 자꾸 당신이 좋아요. 이상하죠?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35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순이의 사랑 고백이었거든요. 결혼하고 나서는 서로 사랑한다는 말을 잘 안 했었는데. 나도 당신을 사랑해, 순이야. 순이가 제 이름인가요? 예쁜 이름이네요. 당신 이름은 뭐예요? 재수야. 재수. 좋은 이름이에요. 재수 씨 정말 사랑해요. 그날 밤 순이는 처음으로 내 옆에서 잤어요. 물론 나를 남편으로는 기억하지 못했지만 좋아하는 사람으로는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신기한 건 다음 날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당신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말투로 말하는 거예요.
마치 녹음기를 틀어놓은 것처럼요. 어제도 그렇게 말했어. 어제요? 저 어제도 당신을 만났나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도 지금 마음은 확실해요. 당신을 사랑해요. 이상했어요. 나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말을 하는 순이. 마치 마음 어딘가에 각인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그 후로 매일이었어요.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저녁 8시만 되면 순이는 나에게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저 당신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2개월이 지나도 계속되었어요. 순이의 사랑 고백은 정말 시계처럼 정확했습니다. 저녁 8시 정각. 그 시간이 되면 순이는 어디에 있든 나를 찾아와서 말하곤 했어요. 저, 당신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신기했는데 점점 궁금해졌어요. 왜 하필 8시일까? 왜 매일 같은 말을 할까? 어느 날 민지가 놀러 왔을 때 물어봤어요. 민지야, 엄마 아빠가 처음 만난 게 언제였지? 1985년 5월이라고 하셨잖아요. 소개팅으로. 그때 시간이 기억나니? 저녁 8시요. 엄마가 항상 그 얘기 하셨는데 아빠가 너무 늦게 와서 화났다고. 바로 그거였어요. 순이가 매일 8시에 사랑 고백을 하는 이유. 그때가 우리가 처음 만난 시간이었던 거예요. 기억은 사라졌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 순간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엄마 저예요. 민지. 그날 민지가 순이에게 인사했을 때 순이는 멀뚱멀뚱 바라보더니 말했어요. 어머 예쁘네요. 누구 딸이에요? 저. 엄마 딸이에요. 제가 딸이 있다고요? 언제요? 전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민지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자기를 낳아준 엄마가 자신을 모른다는 게 얼마나 슬플까요? 괜찮아, 민지야. 엄마 마음 어딘가에는 너를 기억하고 있을 거야. 그날 저녁도 8시가 되자 순이가 다가왔어요. 저, 당신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나도 사랑해. 저 오늘 예쁜 아가씨를 봤어요.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왠지 좋더라고요. 순이는 민지를 기억하지는 못했지만 좋은 감정은 남아 있었던 거예요. 기억을 잃어도 마음은 남는다는 것. 시간이 지날수록 순이의 기억은 더 많이 사라졌어요. 이제는 말도 점점 줄어들고 표정도 무뚝뚝해졌죠. 하지만 신기하게도 8시 사랑 고백만은 계속되었어요. 다른 건 다 잊어도 그것만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은 하루 종일 말을 안 하던 순이가 8시에만 딱 한마디 했어요. 사랑해요. 그것도 점점 짧아져 갔죠. 하지만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의사 선생님께 물어봤어요. 감정은 기억보다 더 깊은 곳에 저장되어 있어요. 뇌의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기억을 잃어도 감정만은 남아있을 수 있어요. 정말 신기한 일이었어요. 순이는 나를 남편으로 기억하지 못했지만 사랑하는 감정만은 그대로 남아있었던 거예요. 어느 날 밤 순이가 잠꼬대를 했어요. 재수야. 사랑해. 깨어있을 때는 내 이름도 기억 못하는 순이가 잠꼬대로는 내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 순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꿈속에서는 아직 우리가 함께 있는 것 같았어요. 또 다른 날에는 순이가 갑자기 노래를 불렀어요. 우리가 신혼 때 자주 듣던 노래였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가사는 다 기억하지 못했지만 멜로디는 정확했어요. 35년 전의 추억이 음악으로 남아 있었던 거죠. 이 노래 어디서 들었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갑자기 생각났어요. 좋은 노래네요. 그날도 8시가 되자 순이는 어김없이 말했어요. 저, 당신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나도 그 시간을 기다리게 되었어요.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거든요. 주변 이웃들과의 따뜻한 도움. 순이의 증상이 심해지면서 혼자 돌보기가 힘들어졌어요. 그때 이웃들이 도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옆집 할머니인 박 여사님이 처음 도움을 주셨어요. 재수 씨, 순이 씨 많이 안 좋아졌네요. 제가 낮에 좀 봐드릴까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뭐료 이웃끼리 서로 도와야죠. 저도 혼자 사니까 심심한데 순이 씨랑 같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박 여사님은 정말 천사 같았어요. 낮에 내가 잠깐 마트에 갈 때나 은행 볼일 볼 때 순이를 봐주셨거든요. 순이야, 나 할머니야. 기억나지? 안녕하세요, 할머니.
처음 뵙네요. 그래, 처음이야. 우리 친구하자. 박 여사님은 순이가 기억하지 못해도 전혀 상처받지 않으셔서 고마웠어요. 아파트 분여회에서도 도움을 주셨어요. 회장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재수 씨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다고 들었어요. 우리가 뭘 도와드릴까요? 고맙지만 괜찮습니다. 뭐료 이웃끼리 도와야죠. 반찬이라도 좀 만들어다 드릴게요. 그 후로 정말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어요. 어떤 분은 반찬을 만들어 주시고 어떤 분은 순이와 함께 산책을 해 주시기도 했어요. 특히 아래층에 사는 김 선생님은 의사셨는데 정기적으로 순이 상태를 확인해 주셨어요. 혈압은 정상이에요. 약도 잘 드시고 있고. 다만 체중이 좀 빠진 것 같네요. 영양 관리에 신경 쓰세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별 말씀을요. 저희 아버지도 치매셨거든요.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잘 알아요. 이웃들의 도움 덕분에 조금씩 희망을 찾을 수 있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순이도 이웃들을 좋아했어요. 기억은 못해도 친근하게 대했죠. 오늘도 예쁜 할머니들이 오셨네요. 다들 참 좋으신 분들이에요. 매일 만나는 사람들인데도 항상 처음 만나는 것처럼 반가워했어요. 아내와 함께 걷는 하루하루. 치매 진단을 받은 지 6개월이 지났을 때 나는 새로운 일과를 만들었어요. 매일 순이와 함께 산책하는 거였죠. 산책 가자, 순이야. 어디로요? 그냥 동네 한 바퀴. 좋아요. 날씨도 좋네요. 순이는 매번 처음 산책하는 것처럼 즐거워했어요. 같은 길을 매일 걸어도 항상 새로웠거든요. 이 꽃 예뻐요. 뭐라는 꽃이에요? 벚꽃이야. 벚꽃. 예쁜 이름이네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작년에도 함께 본 벚꽃이었지만 순이에게는 매년이 첫 번째였어요. 산책하면서 순이는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어릴 때 추억들이 대부분이었죠. 저 어릴 때 시골에서 살았어요. 할머니랑 함께요. 어떤 할머니였는데? 참 착하신 분이셨어요. 늘 맛있는 거 해주시고. 그런데 어디 계실까요? 순이의 할머니는 2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순이에게는 아직 살아계시는 분이었죠. 지금은 하늘나라에서 순이를 지켜보고 계실 거야. 하늘나라요? 그럼 못 볼까요?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산책 중에 가장 좋았던 건 순이가 내 손을 꼭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마치 연인처럼 말이에요. 손 따뜻하네요. 좋아요. 나도 좋아. 어떤 날은 공원에서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구경하기도 했어요. 저 아이 참 귀엽네요. 몇 살 정도 될까요? 한 5살 정도? 저도 나중에 아이 낳으면 저렇게 예쁠까요?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순이를 보면 가슴이 아팠어요. 순이에게는 미래가 과거였거든요. 작지만 소중한 기억 만들기. 순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치매는 계속 진행될 거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추억을 만들기로 했어요. 순이가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기억할 수 있는 추억들을요. 첫 번째로 한 일은 사진 찍기였어요. 사진 찍자, 순이야. 사진이요? 저 사진 잘 못 나와요. 그래도 찍어보자. 예쁘게 나올 거야. 휴대폰으로 매일 사진을 찍었어요. 산책할 때, 밥 먹을 때, 텔레비전 볼 때. 일상의 모든 순간들을요. 이 사진 속 사람이 저예요? 나이가 많네요. 순이는 자기 사진을 보고도 모른다고 했지만 그래도 예쁘다고 했어요. 두 번째로 한 일은 요리를 함께 하는 거였어요. 순이야, 같이 요리해 볼까? 요리요? 저 요리 못해요. 괜찮아. 간단한 거. 김밥을 만들기로 했어요. 순이가 예전에 정말 잘 만들던 음식이었거든요.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김 위에 밥을 펴고. 순이의 손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머리로는 기억 못해도 손이 자연스럽게 움직였거든요. 저 이거 할 줄 아는 것 같아요. 그래, 원래 잘했어. 김밥을 다 만든 후 함께 먹었어요. 맛있어요. 제가 만든 거 맞아요? 맞아. 정말 맛있다. 그날 저녁 8시에도 순이는 어김없이 말했어요. 당신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나도 사랑해.
오늘 김밥도 맛있었고. 김밥요? 언제 김밥 먹었어요? 벌써 잊어버렸지만 상관없었어요. 그 순간의 행복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세 번째로 한 일은 음악 듣기였어요. 순이가 좋아하던 옛날 가요들을 틀어놨죠. 이 노래 좋네요. 뭐라는 노래예요? 사랑으로라는 노래야. 순이는 멜로디에 맞춰 몸을 흔들었어요. 가사는 기억 못해도 리듬은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같이 춤출까요? 춤? 네, 천천히요. 거실에서 함께 춤을 췄어요.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요. 순이는 웃으면서 따라했어요. 재미있어요. 이렇게 춤춰본 지 오래된 것 같아요. 그래? 언제 마지막으로 춤췄는지 기억나? 기억이 안 나요. 하지만 기분이 좋아요. 그 순간이 정말 소중했어요. 순이의 웃는 얼굴을 오랜만에 봤거든요. 다시 사랑을 고백받은 날. 치매 진단을 받은 지 1년이 지났을 때 특별한 일이 일어났어요. 평소처럼 저녁 8시가 되어 순이의 사랑 고백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재수 씨. 순이가 내 이름을 불렀어요. 몇 달 만에 처음이었죠. 응? 저. 당신을 정말 사랑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이 그래요. 평소보다 더 길고 더 진실한 말이었어요. 혹시 우리 전에 만난 적 있나요? 있어. 아주 오래전부터.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편한가 보네요. 당신만 보면 안심이 돼요. 나도 순이만 보면 안심이야. 순이. 제 이름이죠? 예쁜 이름이에요. 누가 지어줬을까요? 할아버지가 지어주셨다고 했었어. 순수하고 희망적이라는 뜻이래. 좋은 뜻이네요. 재수 씨 이름도 좋아요. 재수.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이름이에요. 그날 밤 순이는 처음으로 내 곁에서 편안하게 잤어요.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서요. 고마워요, 재수 씨. 당신 덕분에 무섭지 않아요. 뭐가 무서워? 모르겠어요. 항상 뭔가 잃어버린 것 같고 찾아야 할 것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당신이 있으면 괜찮아져요. 다음 날 아침 순이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어요. 나를 모르는 사람처럼 대했죠.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어젯밤의 그 순간이면 충분했거든요. 며칠 후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났어요. 순이가 갑자기 민지 이름을 불렀거든요. 민지야. 누구 말하는 거야? 모르겠어요. 그냥 갑자기 그 이름이 생각났어요. 민지. 예쁜 이름이네요. 바로 민지에게 전화했어요. 민지야, 엄마가 너 이름을 불렀어. 정말요? 저 기억하시는 거예요? 이름만.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야. 민지가 달려왔어요. 순이 앞에서 조심스럽게 말했죠. 안녕하세요. 저는 민지예요. 순이가 민지를 한참 바라보더니 말했어요. 민지. 왠지 그리운 이름이에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요. 비록 딸로는 기억하지 못했지만 그 이름만큼은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억은 흐려져도 사랑은 선명하게. 이제 2년이 지났습니다. 순이의 상태는 많이 나빠졌어요. 말도 거의 하지 않고 대부분의 시간을 잠으로 보내죠. 하지만 여전히 8시만 되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말해요. 사랑해. 이제는 그 한마디가 전부예요. 하지만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어요. 35년간의 사랑이, 모든 추억이, 모든 감정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곧 그것조차 하지 못할지도 모른다고 했어요. 하지만 나는 믿어요. 마지막까지 순이는 사랑한다고 말할 거라고요. 어젯밤에는 정말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순이가 잠꼬대로 우리 결혼식 때 했던 서약을 중얼거렸거든요.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35년 전에 그 약속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민지가 물었어요. 아빠 후회하지 않으세요? 뭘? 엄마 때문에 아빠 인생이 너무 힘들어졌잖아요. 후회? 전혀. 오히려 더 사랑하게 됐어. 어떻게요? 건강할 때의 사랑은 당연한 거야. 하지만 아플 때도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게 진짜 사랑이지. 순이가 치매에 걸리고 나서 깨달은 게 많아요. 기억이 사라져도 사랑은 남는다는 것,
마음은 뇌보다 더 깊은 곳에 있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없다는 것 말이에요. 매일 아침 순이가 나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대해도 나는 매일 새롭게 사랑에 빠지는 기분이에요. 매일이 첫사랑 같달까요? 그리고 매일 저녁 8시가 되면 순이는 변함없이 말해줘요. 사랑해. 그 한마디로 모든 게 괜찮아져요. 힘들었던 하루도 지친 마음도 모든 고통도 다 사라져요. 여러분, 사랑이란 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기억할 수 없을 만큼 아픈 상황에서도 사랑만은 또렷하게 남아있다니요. 순이는 내 이름도 우리가 언제 만났는지도 몇 년을 함께 살았는지도 기억하지 못해요. 하지만 나를 사랑한다는 마음만큼은 매일 새롭게 확인시켜주죠. 이제 나는 알았어요. 진정한 사랑은 기억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걸요.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그 무엇인가가 있어서 모든 기억이 사라져도 사랑만큼은 남아있는 거예요. 매일 밤 잠들기 전 나는 순이의 손을 잡고 말해줘요. 고마워, 순이야. 매일 사랑한다고 말해줘서. 덕분에 나도 매일 사랑을 느끼고 있어. 순이는 대답하지 않지만 손을 꼭 잡아줘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내일도 순이는 나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바라볼 거예요. 그리고 저녁 8시가 되면 또 사랑한다고 말해줄 거고요. 그렇게 우리는 매일 새롭게 사랑에 빠지며 살아갈 거예요. 기억은 흐려져도 사랑은 더욱 선명하게, 더욱 깊게 말이에요.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매일 말해주세요. 사랑한다고. 그 말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말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저는 이제 알거든요. 오늘도 곧 8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순이는 변함없이 말해줄 거예요. 당신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 한마디가 오늘 하루를 마무리해 주겠죠. 그리고 내일 또 새로운 사랑이 시작될 거예요. 기억은 흐려져도 사랑은 영원하니까요.